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단 하는 김재입니다. 오늘 이번 영상은 진짜 독특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10분 동안 딱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클라이언트와 일을 하는 노하우,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뭐가 잘 만든 거냐, 잘 만드는 기준이 있냐,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요. 4명의 프리랜서가 함께 대답을 합니다. 기획자, 일러스트레이터, 마케터로서 다양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질문에 대해선 내 경험은, 내 생각은, 나의 인사이트는 이라고 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시면은 꾸준히 프리랜서로 일을 했던 클라이언트와 직접적으로 소통을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잘하고 있는가, 그들의 생각은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만 1차로 1탄으로 나갑니다. 여러분들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속도는 1.5배에서 1.7배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영상 보시죠. 안녕하세요. 이 채널은 일단 하는 킴제이 채널입니다. 우! 네, 이 킴제이님께 들어온 질문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포트폴리오에 대한 얘기가 조금 있어가지고 먼저 좀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는데 잘 만든 건지 아닌지 기준이 서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나름의 기준이 있나요, 킴제이님? 잘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의 기준은 일단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기본 요소가 들어갔냐. 토지에도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가 있는지, 바로 넘겼을 때는 나를 이제 뭐 경력이라던가 간단한 이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있는지, 또 업무 성과와 기여도, 업무 성과들이 수치적으로 잘 표현됐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됐는지 이걸 체크해보고 스스로 판단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두 번째는 기본 요소를 넣은 다음에 이게 잘 되냐 마냐, 이게 잘한 거냐는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럴수록 이제 다른 사람한테 바로 보내거나, 아니면은 그 이제 뭐 시장의 반응을 보기 전에 지인들한테도 한번 보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 내 포트폴리오를 마케팅 팀이라고 해도 그분이 안 보고, 마케팅 지식이 별로 없는 대표님이 볼 수 있는 경우, 영업팀 실장님이 볼 수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 타인의 눈이 더 객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내는 것. 그리고 저는 보내면서 그냥 보내봤자 "이거 어때?" 하면 사람들 다 "수고했다." 이런 말밖에 안 해요. 민망해서 잘했는데?" 이럴수록 이제 구글 시트로 보내 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죠. "야, 나 포트폴리오 지금 만드는 워크숍 왔는데 이거 피드백 빨리 받아서 이제 발표를 해야 돼." 그래서 구글 시트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설문조사에 첫 번째, "이 뭐 포트폴리오 보고 저한테 연락하고 싶나요?" 1 점부터 10 점까지 하고, 두 번째, "포트폴리오를 보고 제가 어떤 사람으로 느껴지나요?" 형용사 3 개, 동사 3 개.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작업물이나 페이지가 있는지, 네 번째는 제가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편인데 어떤 점을 개선하면 좋을까요? 가로로 보완점, 개선점 하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개선점이라고 물어보면 사람들도 민망해서 아니, 없습니다. 흐흐흐 보내니까, 어떤 점을 개선하면 좀 더 나아질지 하면은 내가 말하는 게 뭐 비난이 아니라 도움이 된다는 말을 해서 해볼 수 있는 액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준은 일단 기본 요소를 채우느냐, 두 번째는 남한테 물어본 다음에 데이터로 생각한다 라고 답변을 드릴게요. 정말 철저한 왠지 제이이실 것 같은. 핍니다. 그 팀 J인 줄 알았는데 팀 T였어. J. 네. 은퇴는 어떤가요? 좀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포트폴리오는 또 다른 관점이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저한테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저는 일단 뭐 여러 가지 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항상, 그러니까 내가 뭘 그리는 사람인지가 포트폴리오에서, 이게 그림이니까 뭘 읽어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이니까 되게 빨리 볼 수 있는 매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쭉 훑어봤을 때, 한 번 쫙 훑어봤을 때, 이 사람 이런 그림 그리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바로 파악이 되도록 만들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인스타그램 같은 것도 스크롤을 한 번 이렇게 쭉 내렸는데 3초 만에 이 사람이 무슨 그림 그리시는 분이구나라는 게 바로 파악이 되게, 그런 어떤 방향성이 좀 약간 일관된 그런 게 좀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막 너 잘하는 거 다 보여주고 싶고 이렇게 해서 막 이것저것 다 넣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보통 초보자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거가 뭐 보여주는 건 좋지만 그래서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지가 약간 헷갈리게 한다, 담당 클라이언트에게? 그러면 바로 패스를 해버려요. 그냥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잘 만든지 안 만든지가 기준이 안 선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서 그래서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지가 보이느냐, 바로 단박에 파악이 되는지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놓고 한번 물어보면은 이제 좋은 기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글도 그렇고 포트폴리오도 그렇고 중요한 거는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맞아요. 요리를 할 때도 모든 재료를 다 때려 넣으면 진짜 맛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뺄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강조할 것인가, 이거는 내가 어떤 작업에 특화된 사람인가를 조금 더 분석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를 쫙 펼쳐놓고 여기서 내가 일을 받고 싶은 키워드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뒤로 뺐어요. 안 봐도 상관없게. 그래서 요런 강약, 중강약, 요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진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정말 완전 몰입해서 들을 것 같은데,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걸 잘 모르겠어요. 주관적이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 질문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이제 몰입할 수밖에 없는 내용일 것 같은데, 클라이언트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원하는 걸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이 질문을 다 답변해도 좋을 것 같아요. 김재희님 먼저 한번. 저는 첫 번째로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물어보지 않으면. 연애처럼 내가 뭐 "제가 안 갔으면 좋겠어." 해도 "그냥 가. 눈앞에 사라져." 이래도 가면 서운한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질문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원하는 것을 알기 위해선 초반에 그 사람도 모르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마케팅 계약을 하기 전에 무조건 컨설팅 20분 미팅을 하자고 해서 "이 상품 어디서 팔리나요? 사람들 리뷰 내용 어떻나요? 재구매율 어떤가요? 사람들 리뷰 내용은 이렇던데 대표님 만드실 때 이런 의도였나요? 경쟁사 어딘가요? 그 참조하는 브랜드가 있나요? 뭐 지금 최근에 했었던 마케팅 뭐가 있나요? 팀원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마케터가 있나요? 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마케팅도 한다고요? 대표님 이거 하면서 고민이 제일 뭐예요? 저랑 일하면서 뭘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비즈니스는 채소니까 채소 선결 이거는 맞춰볼까요? 하면서 좀 생각보다 많이 꼼꼼하게 물어보고 그게 한 10가지 정도 질문이 돼요. 넓은 질문부터 뭐 예산안까지 물어볼 수 있는 질문까지 가서 그 나름에서 이분이 실제 고민하는 것들을 물어볼 수 있다. 뭐 그분은 블로그 마케팅을 원해요 해도 사실 진짜 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변에서 다 하니까 나도 원하는 것 같아.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실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해보는 것, 그리고 중간에 우리 질문이 그 뭐였죠? 클라이언트가 원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였죠. 그래서 그 중간에도 저는 좀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에요. 담당자님도 저랑 업무 해보고 있는데 어떠세요? 제가 어떤 거 좀 더 신경 쓰면 좋을까요? 라는 것도 여쭤보고, 사실 아까 사라님께서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나와는 마케팅 관계지만 당신과 나와 이런 시간 투자함으로써 서로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좀 전 편하게 말하는 편이에요. 담당자님 이거 블로그 마케팅 처음 진행하시니까 제가 추후에도 레퍼런스 쌓으실 수 있도록 아니면 포폴 같은 데 넣을 수 있도록 제가 예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뭐 이렇게 말한다거나, 하면은 담당자님 이거 보고하실 때 과장님이나 차장님한테 이야기하는데 보고할 때가 좀 필요한 거 뭐예요? 과장님 좀 어떤 스타일 원해요? 하면은 그분도 좀 상황을 잘 이해하게 되고, 그러한 모습 때문에 저는 많은 분들이 1대1로 할 때 그런 좀 개인 고민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업무적으로서. 그래서 그런 거에 커뮤니케이션을 잘 맞춰 나가다 보니까 좀 절대적으로 좀 불만족의 그런 것들은 좀 낮았었던 것 같고, 추후 계약에 이슈가 됐거나 불만족이 됐었던 건 저의 자신을 돌이켜 보면 제가 그 업체에 소홀했거나 좀 저도 간과를 해서 이게 뭔가 결과가 프로페셔널한 거지라고 잘못했었을 때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음, 네.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고, 저는 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걸 잘 모르는 이유는 클라이언트도 원하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그들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가이드가 된다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책자를 만드는데 표지 레퍼런스도 굉장히 상세하게 보내거든요. 표지에 사진이 들어가는 게 좋은지, 그래픽이 들어가는 게 좋은지, 일러스트 들어가는 게 좋은지 이런 것도 물어보고 폰트 스타일, 레이아웃, 컬러 톤 이거마다 다 레퍼런스를 해서 선택을 하게 해요. 약간 그 심리 테스트처럼 당신은 그러면 밝은 톤의 그래픽이 들어가고 고딕체의 표지를 원하시는군요. 이렇게 내가 결론 내릴 수 있을 정도의 되게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고 그리고 딱 이제 일을 받았다 한참 연락 안 하다가 자 결과물입니다. 이러면은 여러 번 일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중간중간 계속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계속 공유를 하면서 이 클라이언트와 나의 뇌를 도킹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뭐 예를 들어 저는 이제 글을 쓰니까 책자를 만들 때도 샘플 원고를 보내서 이런 톤 괜찮으신가요? 보내기도 하고 또 디자인도 샘플 디자인 페이지를 해서 내지 디자인 이렇게 갈 건데 괜찮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합을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은지님은 어떠세요? 네, 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도 되게 주관적인 그런 단어를 쓰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의뢰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뭐 이제 저는 동화 일러스트 쪽으로 전문으로 작업을 하니까 대부분 이런 어린이 캐릭터를 귀엽게 표현해 달라고 이렇게 이러면 이제 귀엽다는 게 되게 애매모호한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클라이언트가 쓰는 언어를 너무 믿지 마시고 저는 항상 그러니까 데이터를 달라고 해요. 레퍼런스 이미지. 그러니까 뭐 저한테 연락이 오셨다고 해도 제 그림 중에서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그림, 제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걸 보고 연락을 주셨는지 그거를 확실하게 보내달라 그러고 그리고 그거에다가 이제 뭐 원고라든지 이런 거 보내실 때도 혹시 뭐 생각하고 계시는 다른 어떤 레퍼런스 이미지가 있으신지 뭐 좀 비슷하게라도 어떤 그림체에서 비슷하게라도 생각하는 어떤 뭐 분위기라든지 뭐 컬러 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그냥 최대한 다 보내달라고 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다른 작가님들이 그리신 거를 저한테 레퍼런스를 보내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게 조금 창작자들 입장에서는 내 그림을 보고 연락을 준 건데 다른 작가의 그림을 들고 와서 이런 식으로 그려달라고 의뢰를 하면은 그 일러스트레이터 분들 중에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창작자 입장에서 다른 작가의 그림을 들고 와가지고 뭐야 그럼 나 다른 사람의 작가 그림 다른 사람 그림을 뭐 뺏기라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으신데 그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가 원하는 느낌이라고 표현하는 그냥 수단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거를 보고 계시는 이제 그 일러스트 쪽으로 창작 쪽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내가 그걸 어떻게 잘 내 작업물에 녹여내서 클라이언트를 만족시킬 수 있을 이제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클라이언트가 말하는 그 언어를 너무 믿지 마시고 최대한 데이터, 비주얼 데이터로 이렇게 창작자 쪽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최대한 수집해가지고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아까 다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일을 또 안 맞고 그러니까 수정 사항이 계속 생기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파악을 하고 나서도 진짜 이게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맞는지 그 중간중간에 스케치를 샘플로라도 보여주고 먼저 이렇게 해서 컨펌을 받고 그럼 다 이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확실하게 하고 일을 진행하셔야지 안 그랬다가 어렴풋이 그냥 내 짐작으로 요런 걸 좋아할 거야 라고 일을 시작했다가 정말 서로 얼굴이 붉어지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저도 많이 봤기 때문에 초반에 엄청 많은 걸 파악하도록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 그 기대치 조율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A 등급인데 이 사람이 A 플러스 등급을 원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레퍼런스 공유를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내 작업물 예시 이렇게 있어. 이거 원하는 거 맞아? 약간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과정이 진짜 필요한 것 같고 근데 본인이 만약에 본인 레퍼런스가 없더라도
그냥 뭔가 다른 사람 거 내가 비슷하게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제 거는 아닌데, 아무튼 이런 스타일로 하려고 합니다. 이거 맞아요? 약간 이렇게 보여줘야 아는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는 아무튼 일러스트레이터도 아니고 마케터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이 맞냐라고 진짜 비주얼적으로 또는 뭔가 딱 감이 오도록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랑 딱 작업을 하면 뭐가 나오겠다. 이게 딱 확실한 상황에서 들어가야 컴플레인과 수정이 진짜 없는 거. 그러니까 이게 수정이 없어지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뭐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진짜 레퍼런스가 많이 공유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 사람도 레퍼런스가 없을 가능성이 진짜 높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레퍼런스를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인스타 돌아다니면서 다 저장해 놓거든요. 괜찮은 콘텐츠 디자인이다, 뭐 괜찮은 릴스다 이러면 그냥 다 저장해 놔요. 그래서 저장을 폴더로 할 수 있는 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그 저장 아이콘을 꾹 누르면 폴더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릴스 중에서도 뭐 정보성 릴스, 뭐 감성 릴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면은 다음에 클라이언트 미팅 갔을 때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런 거 원하시는 거 맞아요? 약간 이렇게 캡처해서 보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딱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게 맞죠? 아, 요렇게 프리랜서들은, 기획자들은 일을 해 보는구나. 결국에는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꾸준히 소통하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 그런 같은 맥락으로 포트폴리오도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것도 기본적인 객관적인 요소를 갖춘 다음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뭐가 좋아요? 어떤 걸 수정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맞춰 나간다는 것. 이게 또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본이 탄탄하면은 300만 원, 3천만 원, 몇 억, 더 나가서 엄청난 일도 우리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요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잘 다다듬고 머릿속에 쏙쏙 넣어가지고 도움이 되는 지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시간 동안 이야기하면서, 정말 좋은 거 많았어요. 말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은 2탄으로 디지털 노마드, 여행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일들을 효율적으로 더 잘하고 있는지 다음 2차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고 싶은 일 하루 되세요. 빠이.